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J 김대중 이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끝냈던 게 뭐였던지 기억하십니까? 가정법, 시제 예외로 가정법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문장의 경우에 물론 기본적인 가정법의 동사 형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 자리 형태를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 떠나서 이게 문제가 조금 더 많이 까다로워지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가정법 문장에서 접속사 if가 생략될 경우에 그때 도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치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문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정법 소개가 지난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어서 가정법 도치를 시작해가지고 그거 외에 나머지 도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좀 까다로운 문제들입니다. 까다로운 문제들 뭐 개념 이해는 쉽지만 실제로 문장에 제시가 됐을 때 잘 여러분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럼 결국 답을 고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도치 구문에 관한 얘기, 도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가정법 이어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얘기해보죠. 첫 번째 가정법 if가 접속사 if가 생략되면 도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if절에. 자, 근데 문제는 도치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정법 문장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걸 좀 쉽게 편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if가 생략된 도치 가정법 문장을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일단 가정법 문장에서 접속사 if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if절이 끝나고 나면 주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동사가 두 개가 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절 두 개라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동사 두 개, 절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절 두 개로 이루어진 문장이어야 되는데 문제 두 번째 거 잘 봐야 되는데 보니까 그럼 문장 어딘가에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절 연결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겠죠. 그런데 문장 어디에도 절 연결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없다라고 썼는데 없다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생략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 그러면 영어 문장에 절 연결어가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생략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살짝 달려볼게요.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되는 건 관계대명사 공부하시면서 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대명사 이어서 갑시다. 관계대명사 뒤에 주격 뒤에 비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같이 동반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접수사 들어오는데 요 얘기를 문법에서 잘 안 하는데 사실은 특히 구어 같은 경우 회화에서는 접속사 대시라는 게 있죠. 다시 한번 영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시입니다. 대절할 때 그 대신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구어에서는 회화에서는 말을 할 때는 접속사 대시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정법 문장에서 접속사 if 생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겠는데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줄을 쫙 그어볼게요. 자, 일단 줄 그었습니다. 자, 공통 특징이 위의 세 가지의 경우에는 문장의 어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순 변화가 없다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마지막 가정법 문장에서 접속사 if가 생략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if가 사라지면서 if가 들어있던 그 절에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유일하게만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 내려가는데 따라서 절 두 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한 절이 도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자, 첫 번째 절 생략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절 연결로 생략되어 있는 거. 나머지 것들은 어순 변화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 도치가 돼 있다는 건 가정법밖에 없겠죠. 그럼 이 경우는 무조건 가정법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치가 된 절에 if를 다시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뒤에 바로 뒤에 제일 먼저 도치된 게 앞으로 튀어나왔겠죠. 주어를 다시 앞으로 빼시면요. 여러분이 가정법 어느 시제에 해당되는지 인식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번. 자, 1, 2, 3번 도치 현상이 일어나진다. 유일하게 마지막 네 번째 거 가정법 문장에서만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문법 개념 정리가 되면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필요하면 여기서 멈추시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음 어떤 상황에서도 도치 현상이 일어나냐? 기타 도치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을 갖다가 문장 중간에 꼈으면 잘 안 보이죠. 그럼 걔를 갖다 문장 제일 앞으로 뺍니다. 첫 단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문장 제일 앞에 문대에 오게 되면 그 문장에 도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대표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부정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를 갖다, 자, 포인트 부정입니다. 요 부사를 강조하려고 문장 중간에 있던 것들 앞으로 빼는 거예요. 자, 크게 나눠보면 여기서 하나 나눠지는데 never, 절대로 결코 무마하지 않다는 부사가 있고, 자, 나머지 거 5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barely, 다시 한번 뭐라고? barely,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요 5개의 부사는 공통적으로 거의 못 맞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얘네들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다. 그럼 나머지 문장이 도치 형태로 제시가 될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어휘력. 그 다음에 부사 온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사니까 수식을 하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뜨게 됩니다. 일단 이 덩어리 수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이 도치 형태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사항은 온리가 나오고 수식 받는 애가 떠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 나머지 부분이 도치가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특히 국어에서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데 동의 표현을 쓸 때 도치된 문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인 내용을 동의할 때 누구누구 또한 못마다 할 때 so do I, so did I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지금 도치가 되는 겁니다. so did I, so do I. 그 다음에 부정인 내용 동의할 때 쓰는 거 누구 또한 못마하지 않다 이런 표현 있죠. 그때 neither나 nor 그 다음에 도치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